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시장의 반등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최근에 보니까 이제 한 자릿수 10, 11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비트코인 지수입니다. 8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좀 덜 되실 수 있는 부분은 비트가 8인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매일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3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이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시즌 인덱스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요거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지수는 여러 가지 지수, 실제적인 SNS 언급량 또는 설문조사, 거래량, 실제적인 변동성, 구글 검색량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나름 이제 투심에 반영을 한다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이게요. 그 비트코인 상승률 대비해서 알트코인 그러니까 상위 100개 중에서 75%의 상승률을 이걸 비트코인이랑 이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나타낸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졌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요. 알트코인은 거의 바닥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선방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매일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극히 최근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35라고 해서 분위기가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비트코인 대비해서 덜 떨어졌어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절대적인 수치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표들이랑 같이 보셔야 된다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은요. 이 기사 하나만 제대로 분석하면 제가 볼 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블랙락 관련된 소식이에요. 블랙락과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ETF, 현물 ETF 이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를 붙입니까? 스테이킹을 붙인 ETF를 팔 수 있도록 SEC에 이제 그 2월 18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신청서를 다시 한번 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왔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에서 발생하는 스테이킹 수익, 그러니까 이더리움 이자의 18%를 수수료로 떼어가겠다라고 신청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블랙락은 이제 그 명분이 있죠. 명분이 뭐냐?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맡겨놓은 거 나 지금 그냥 내 돈 내놓으세요. 나 지금 돈 쓸 때 있으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거 뭐고 그냥 빨리 환불해 주세요. 요거 했을 때 이더리움 ETF 지금 그러니까 스테이킹 집어넣을 때 지금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는 가격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스테이킹 하는데 또 한 70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랙락이 바로바로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을. 그래서 18%는 수수료로 떼고 그러니까 그 100%다 스테이킹 안 맡기고 한 70%, 80%만 스테이킹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고객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돈 내놔 할 때 그거 내줄 수 있도록 이제 혹시 모르는 보상 용도로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해는 되긴 해요. 근데 뒤에 보시면 iShares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운영 수수료 0.25% 이거는 또 뭘까요? 18% 0.25% 제가 이걸 다 뒤에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블랙락에서 ETF 신청서의 수정본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날강도 같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업비트에서 18% 떼가면 굳이 우리가 거기 업비트에 이걸 맡기려고 전 안 할 것 같거든요. 어찌됐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수수료는 0.25%입니까? 이게 18%입니까? 더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챗 GPT 같은데 여쭤보시면 돼요. 블랙락에서 최근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수정본을 냈다. 이게 언제 SEC에서 승인이 될 것 같냐? 여기서 이제 최종 기한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에 이게 이제 상장이 나중에 되거든요. 승인이 된다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는 나스닥 상장입니다. 나스닥에서 이제 그 제출한 그 서명 그 무슨 그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SEC에서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 기한은 2026년 4월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이때는 무조건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든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세이파트 같은 블룸버그 ETF 이제 분석가들은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딥하게 파보니까요. 정확히는 4월 9일이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승인의 최종 데드라인이 됩니다. 승인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최종에서는 이제 뭐 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빠르면 3월 중순이나 말 정도 아니면 4월 한 초순 정도에 해서 블랙락이 지금 신청한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블랙락이 지금까지 ETF를 SEC에 신청을 한 게 577건 중에서 딱 한 건을 제외하고 576건이 다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은 99.8%예요. 이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이거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락에서 뭔가를 이제 뭐 그 레리 핑크 회장이 입 밖으로 냈다? 그냥 끝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도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블랙락 ETF 수수료는 0.25%입니까? 그러면 18%입니까?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 둘 다 따로따로 부과를 합니다. 연간 0.25%이 수수료 받는 것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ETF 그냥 사기만 해도 바로 연간 이렇게 부과가 되고 그 이더리움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자 있죠. 이자가 100원이라면 18원 이자에서 18원 떼고 82원만 투자자인 우리에게 돌려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자의 18%는 그럼 누가 이제 가져가냐? 당연히 이제 블랙락이 가져갑니다. 근데 블랙락에서는 이제 원청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하청 업체가 있어요. 그 하청 업체가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탁이랄지 실제 스테이킹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기능은 블랙락이 이제 자체에 보유하지는 않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도 스테이킹이랄지 뭐 이제 그 커스터디 보관에 대한 수수료를 자기들이 뭐 이제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둘이 나눠 먹는 구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25% 수수료는 이건 블랙락이 별도로 가져가고 이자 18%에 대한 것은 블랙락 코인베이스가 어쨌든 이제 나눠서 갔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아주 깊이 있게 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판매하는데 이제 연간 뭐 0.25% 있죠. 그다음 뭐 이거 이제 디폴트 값으로 갖고 이자 수수료를 또 이제 무려 18%를 떼가요. 어디 위에다 지금 이 마르지 않는 샘물 상품이 올라갔습니까?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 위에 전 세계 가치, 그러니까 이제 밸류, 뭐 이제 자산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거 우리 뭐 신분증, 의료 정보, 나중에 뭐 생체 정보, 모든 뭐 화폐부터 AI 그 에이전트들도 이더리움 막 많이 쓰거든요. 이더리움 위에다가 마르지 않는 샘물 상품을 딱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블락락만 그런 게 아니고 피터 틸, 그러니까 톰 리는 약간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분이고 피터 틸도 비트마인을 통해서 이더리움 위에다가 딱 올려놨죠. 이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뭐 저는 이제 쿠데타라는 뭐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권을 이제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숨은 지금 주역들 일론 머스크 있었죠. 피터 틸 사단 뭐 1기, 2기 할 것 없이 한결같습니다. 블랙락은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또 다른 별명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져서 잘 숨겨서 잘 나오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뉴스 언론상에서 맨날 리플의 빵영이나 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뭐 재미니 쌍둥이들이나 피터 틸도 숨어서 잘 안 보여. 톰 리만 보이는 거예요. 스트래터지의 마이클 세일러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뒷단에 누가 있다고요? 블랙락이 있고 피터 틸이 있는 겁니다. 블랙락은 실제로 코인베이스, 서클, 그 스트래터지, 뭐 비트마인 등등의 대주주입니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뭐 대형 채굴 회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가격이 뭐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우리 구독자님 아닐 거라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어서 최초의 크립토로서 현물 ETF 받았다라는 게 역사적인 이정표가 맞는데요.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이 들어간 ETF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자와 배당을 사랑하지 않는 기관 투자자, 억만장자 개인 부자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한두 해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더리움 뭐 ETF 이자 받고 뭐 크립토 혁명 어쩌고 하는데 뭐 버블 꺼지고 2018년 꺼졌고 22년 꺼졌고 25년 6년 이게 뭐야? 이게 그냥 한두 해 하고 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최소 100년, 200년 이상 설계가 돼서 세팅이 지금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세팅하기 위해서 게리 겐슬러 시절 기억하십니까? 24년 7월로 기억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해 줬어요. 마지못해서. 근데 뭘 쏙 뺐습니까? 그때 뺐던 게 스테이킹인 거 기억하십니까? 이자만큼은 빼는 거예요. 지금 시장 구조법 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주냐 마냐에 따라서 업계가 지금 생존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만큼 기관들, 투자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자가 핵심이니까 이걸 지금 쏙 빼버렸던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이제 제 의견일 수가 있어요. 요것을 제대로 지금 세팅해서 타이밍 맞추기 위해서 작년 10월 10일에 바이낸스 대청산이 나온 건 아닐까? 그리고 비트마인에서는 뭐 지난주에도 뭐 4만 몇천 개 이더리움 그냥 계속 사고 있죠. 미실현 손실 10조 원 넘어가는 회사가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옵니까? 계속 사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 구조법 통과가 생각보다 뒤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타이밍과 이게 어느 정도 올해 타협점이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거 우연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음모론 아니야? 그럼 제가 팩트 위주로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팩트는 지식입니다. 여기에 의견을 본인께서 알아서 더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무조건 뭐 믿고 안 믿고는 우리 구독자님의 당연 판단이 됩니다. 블랙락에서 ETF를 신청해서 승인이 안 됐던 확률 0.2%가 채 되지 않습니다. 0.1%. 딱 한 개를 제외하고는 승인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이 아닌 수치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블랙락은 레리 핑크 회장이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코인베이스, 서클, 스트래터지, 비트마인, 저기 뭐 그 채굴 회사들, 뭐 ETF, 전 세계 자산 운용사 뭐 들어간 일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사실상 소리 없이 지배하고 있는 킹이라고 보시면 뭐 이게 저는 과장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기관들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처럼 그냥 업비트나 뭐 코인베이스 계좌 열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뭐 나스닥이다, 뉴욕 이제 거래소 같은 곳에서 ETF로 투자하기를 너무너무 선호합니다. 이거는 그 회계적인 이유 아니면 이제 그 보관에 대한 이슈 또는 뭐 세금에 대한 이슈 등등 회계적인 이슈 이게요. ETF가 있냐 없냐는 천지차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현물 ETF가 뭐 지수가 되든 뭐 개별 ETF가 나오건 그쪽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린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ETF 못지않게 뭘 사랑한다? 이자를 사랑한다. 이게 스테이킹이고 스테이블 코인에 주는 뭐 보상이고 이자고 배당금이고 그런 거예요. 워런 버핏이 왜 금을 싫어했는지 아시죠? 금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뱅가드에서 비트코인을 공격했던 논리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 이자를 안 준다. 생산적이지 않다.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자가 없으면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자를 가져가기 위한 건 아니죠. 그건 이제 그 담보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크립토를 그리고 죽이려고 했었다니까요. 이게 2014년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 JP 모건을 비롯한 지금 뭐 시장 구조법 하는데 싸우고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지금 다보스 포럼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모여서
코인을 죽이려 했었다니까요. 근데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 때문에 그때부터 이 뭐 이제 프라이빗 체인이다, 스테이블 코인 박차를 가했던 회사가 어디라고요? 이게 그래서 JP 모건인 거예요. 근데 2017년대 한마디 해줬죠. 비트코인은 사기다.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공부를 해보시면 이거는 아실 텐데요. 왕족 또는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저는 월스트리트를 귀족에 비유합니다. 왕족과 귀족들은요, 우리 같은 중산층 서민을 정말 진심으로 위해서 뭐 희생을 해주고 정말 뭐 선량한 정치인들, 뭐 이제 그 귀족이 뭐 없진 않죠.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우리보다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급급합니다. 자기 이속이 뭘까요? 그게 권력이죠. 그게 돈이겠죠. 이해되시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월스트리트는 절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생각과 의지와 희망 자체가 없어요. 왜? 우리를 뭐 400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실제로 선사하긴 합니다. 뭐 ETF를 판달지 400일 뭐 연금 저축을 우리에게 뭐 기회를 준다든지.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평생 그들의 고객으로 남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벼락부자 되면 저들 상품 안 사겠죠. 지금 이더리움 상품 설계한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의 두뇌 있죠, 두뇌. 우리의 두뇌는요, 투자에 실패하는 데 최적화됐다라고 이제 뇌과학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우리 프랑스에 계시는 우리 곽씨 투자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의 뇌는 팔아라 팔아라 지금 쓰레기다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극복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근데 대부분은 이게 쉽지 않아요. 실패 최저까지 뭐 손실 회피 본능부터 우리의 뇌가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맞춰져 있다. 이것을 이겨낸다는 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의 클래리티 시장구조법 분쟁 이게요. 과거의 SEC와 리플 소송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세력이라고 해서 다 한 통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왕족끼리, 귀족끼리, 귀족들도 뭐 누구 파죠. 뭐 정치에서도 여당, 야당 있듯이 그들 간의 머리채 잡으면서 이속을 챙기려는 정말 치열한 전쟁을 예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코인 가격만 정말 어마어마한 폭락을 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 시장에 남아 있으면 진짜 조롱 크크크하게 딱 좋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뒷단을 살펴보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이 척척척 진행이 됩니다. 물론 싸우고 있으면서 입법 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암이야, 암. 그냥 암의 어떤 경지, 수준까지 가셔야 이길 수 있는 고난이도 불로소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근로소득이 저는 투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TD코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시장구조법의 핵심 장애물은 규제기관 관할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 충돌이다. 자기들끼리 지금 머리를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다. 여기 지금 핵심 장애물은 이 지금 이제 그 매체는 되게 재밌는 얘기래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들의 코인 거래 금지 조항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걸로 돈 많이 벌고 그 문구 빼세요. 넣어라, 빼라, 넣어라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장애물은 지금 SEC 뭐 증권으로 규제할지 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으로 코인을 봐야 될지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해 충돌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이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보유 문제를 이걸 아예 선거 전략으로 채택을 했다. 그래서 이 규정,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포기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죠. 반코인 진영, 뭐 JP 모건이 됐건, 친코인 진영, 뭐 트럼프 대통령 블랙락이 됐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친코인
이라고 하는 뭐 블랙락이다, 피터 딜 사단이다, 뭐 톰 리다, 뭐 일론 머스크다 등등도 10월 10일 대청산을 의도했는지 이것을 그냥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의도적인지 뭐 제가 이걸 지금 뭐 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활용해서 본인의 일을 척척척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FUD 가 떨어질 때 더 떨어집니다. 오를 때는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make sense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떨어지는데 거기 있으면 올라요 하면 불편해지죠. 지금 국장 가서 거기 있으면 그 누군가 밑장 뺄 겁니다 하면 저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요것을 조금 벗어나셔서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조각조각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소음을 일단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을 소음은 다 걸러내고요. 실제 핵심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 조각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빅 픽처를 보시고 그 방향성을 꾸준히 밀고 나가시면 되는데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겁니다. 24년도 7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시켰지만 스테이킹 이자는 쏙 빼놓고 게럴 갠슬러가 떠났죠. 이제 와서 이자가 포함되는 거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누가 신청합니까? 블랙락이 앞장서네요. 블랙락을 신청하면 무조건 프리패스고요. 그 이더리움 위에다가 전 세계 모든 걸 뭐 자산 토큰화 시키겠다. 이게 허풍이 아닌 거예요. 허풍이 아닙니다. 죽이는 대신에 활용을 하기로 결정이 오래전부터 내려졌죠. 저는 이걸 십수년 전부터 이미 내려졌다라고 봅니다. 죽이려고 했다면요. 24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를 승인을 왜 시킵니까? 코인 자체가 쓰레기인데 비트코인 대장 아닙니까? 그럼 대장부터 확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봤자 죽일 수 없고 가만히 놔두면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어디서 이거 가져가면 해가 될 것 같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바닥 뒤집은 겁니다. 십수년 전부터. 4월 달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되면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보다는 이제 그 실제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큰 손에게는 이거는 사실 굉장한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구조법 미국의 상원 뭐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통과가 뭐 3월 말까지 좀 통과가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이제 아직도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상원의 은행위원회 마크업만 통과가 돼도 사실상 합의는 통과가 7할 8할이 전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전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확정적인 거는 아니죠.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투자자가 되겠죠. 싼 가격이 아니라 확신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싼 가격이 아니고요. 오히려 비싼 가격이 될 때 얻어지는 후확신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익, 우리가 투자 왜 합니까? 수익 가져가려고 하는 걸 손해보려고 투자하신 분 한 분도 없죠. 수익의 원칙에서 근데 이 말은요, 위배가 돼요. 무슨 얘기냐? 수익은 뭡니까? 싸게 사서 비쌀 때 팔고, 싸게 많이 사서 비쌀 때 많이 파셔야 돼요. 아닙니까? 근데요, 싸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확신이 아니고요. 불신이 팽배하고 조롱도 아까운 시즌이 쌀 때 아닙니까? 비쌀 때 판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지금 뭐 지금 30만 그 삼성전자로 지금 뭐 20만 원이 문제예요. 지금 30만 원, 40만 원 가게 생겼는데 저기 뭡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150만 원, 200만 원 지금 뭐 가격이 높아지면 확신이 충만해집니다. 전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 여기서 뭐 무너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비쌀 때 삽니다. 수익 원칙에 그게 저는 위배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본인께서 알아서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저는 지식만으로는 전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격 폭락 그리고 긴 조정이 이어져도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만 하니까 되게 이제 길죠.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왔으니까. 근데 현대자동차 차트 한번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나 은이 뭐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차트를 길게 한 20년 차트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코인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아무리 긴 조정이 이어져도요. 해당 자산에 대한 확신이 실은 더 활활 불타시는 분들이 살아남으실 거고 결국에는 큰 수익을 가져가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모두가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많이 잡아봤자 한 2%가 될까요? 98%는 이제 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길에 그냥 같이 가려고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다 맞췄던 것이 아닌 거죠. 전 타이밍은 맨날 틀렸습니다. 하지만 빅픽처를 보면 누군가는 지금 웃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제 지금 뭐 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수익처럼 코인 투자자로 이제 되돌아 올 수 있는 시즌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같이 가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